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4.15 총선 선거 운동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코로나19 등으로 선거운동을 못했던 후보들이 본격적인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제주시 갑선거구는 5일장이 겹치면서 선거운동 첫날부터 후보들 간의 치열한 유세전이 펼쳐졌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제주시 갑선거구 후보들이 제주시 민속 5.1시장에서 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외지 자본이 아닌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도민들이 돈 버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생을 먼저 두겠습니다. 벌이와 밥상을 챙기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게 대한민국의 중앙정부든 외지의 자본이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패를 심판하고 민주당 장기 권력 독재를 견제해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에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제주 지역 총선의 최대 화두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력 독점을 타파하는 것이다. 정의당 고병수 후보는 정치가 바로 서지 않아 제주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며 제주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제주 경제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희 정의당에서는 골목 상권 살리기 센터를 만들어서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놓으려고 합니다.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민주당의 전략공천으로 불공정 사회를 직접 체험했다며 젊은이들이 반칙과 특권에 꺾이지 않도록 끝까지 완주하겠다며 지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 이 불공정, 이 반칙과 특권 반드시 깨야겠습니다. 그래서 박희수가 기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공화당 문대탄 후보는 내일을 본격적인 새몰이 시점으로 잡고 선거 전략 짜기에 집중했고 무소속 현용식 후보는 5일장을 찾아 명함을 나눠주며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길을 더 넓히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무소속 임효준 후보도 5일장에서 차량 유세를 하며 패거리 정치에 왜곡된 제주 고유의 괜당 문화와 산무 정신을 살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가 게시됐습니다. 제주도 선관위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벽보를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860여 곳에 게시합니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 기호, 경력 등이 포함됐고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후보자 재산이나 병역 전과 등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 공보는 5일까지 가정에 발송됩니다. 현역 의원의 불출마로 새로운 도전자들이 맞선 제주시 갑선거구는 어느 선거구보다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한데요. 제주 MBC를 포함한 도내 언론 4사가 마련한 토론회에서도 주요 현안을 놓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여파 속에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제주 경제. 정부의 재난기본소득 선별 지원에 대부분 후보들은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와 정의당 고병수,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차별 없는 일괄 지급을,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는 계층에 따른 실질적 지원책을 강조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70% 하위 70%에게만 주겠다는 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에서 봤듯이 납세자면 전부 받아야 되고요. 100% 주는 게 맞고. 코로나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소득 100만 원 직접 지급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개개인마다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결코 합리적이질 못하다. 그래서 일괄 지급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갔을 때는 가장 큰 도움이 되지만 매출이 50억, 100억 하는 그런 개인 사업자들한테까지 100만 원씩 줘야 된다, 70만 원씩 줘야 된다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제주공항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포화 상태인 현재 공항 주변의 소음 피해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며 책임 추궁도 벌어졌습니다. 피해를 당한 예산을 제대로 우리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하면서 왜 바로잡지 못했습니까? 균형발전위원장 그런 일은 하는 건 아니고요. 4.3의 완전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과거 집권 여당의 행태를 지적하는 날선 비판도 나왔습니다. 4.3을 폭동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이 진상규명 첫 걸음도 못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완전한 해결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유치한 해결을 겁니다, 위해서 중요한 조치인 국회에서 4.3 특별법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십시오. 한편 대기업 면세점의 제주 추가 진출에 대해 송재호 후보는 면세점 허가권을 관세청에서 제주도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장성철, 고병수, 박희수 후보는 신규 허가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오늘부터 해외를 다녀온 입도객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가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특별 행정명령을 내려 14일 안에 해외를 다녀온 입도객은 제주공항이나 제주항에 도착 즉시 공항에 설치된 워킹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 오는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주 4.3 사건 72주년을 하루 앞두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용인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내일 국가추념식이 열리는 4.3 평화공원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려는 유족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70여 년 전 누명을 쓰고 형무소로 끌려갔던 소년들이 90을 넘긴 노인이 되어 법원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4.3 당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반미 전단을 받다며 내란죄로 재판을 받았던 수용인들이 재심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들은 경찰의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하는 바람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말을 못했어요. 매로 때려서. 그래서 진짜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이제. 법치 국가인 만큼 이번 법으로 해서 좋은 심판이 내려가지고 과거의 그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끔. 무고하게 학살된 14,000여 영령들의 위패를 모신 재단 앞에서 후손들이 줄을 지어 절을 올립니다. 국가 추념식을 앞둔 제주 4.3 평화공원에서는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유족회의, 위령제례가 봉행됐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오니 부디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신조차 찾지 못한 행방불명인들의 표석 앞에도 그리운 가족을 찾아보려는 유족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한 번만 아버지하고 큰 소리로 한 번만 불러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제주 4.3 평화공원에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립니다. 추념식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역대 최소 규모인 150명만 참석하지만 경찰 의장대가 처음으로 참여해 화해와 상생의 의미를 더하게 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제72주년 4.3 추념식에 중앙정치권의 주요 인사가 참석합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민생당 장정수 원내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내일 4.3 추념식에 참석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당을 대표해 참석한 인사들은 4.3 추념식에 이어 제주적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후보와 관계자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번 4.3 추념식은 코로나19 여파로 간소화돼 중앙정당에서도 참석 인원을 1명으로 제한해 최소화했습니다. 제주 4.3이 올해로 72주년을 맞았지만 4.3을 직접 경험했던 생존 희생자들의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깊은 상처가 남아있는데요. 이들과 비록 세대는 다르지만 4.3 역사를 올바로 배우고
생존 희생자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유리온실 안에서 청년 농부들이 정성껏 키운 꽃을 예쁜 도자기 화분에 담습니다. 이들이 꽃을 들고 찾아간 곳은 4.3 생존 희생자 어르신댁. 힘들 때 그냥 꽃 보고 활짝 웃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진심이라는 꽃말이 담긴 수국과 함께 직접 만든 동백꽃 배지를 가슴에 달아드리며 4.3의 아픔을 위로합니다. 매월 4.3 생존 희생자 60여 가구에 꽃과 나무를 전달하며 상처가 남아있는 어르신들의 마음에 봄꽃이 피길 기원합니다. 특히나 초등학교의 꽃이 엄청 많았습니다. 시국이. 이 꽃을 보니까 어릴 때 생각이 나고 좀 기쁜 마음이 드네요. 미용 기술을 갖고 있는 20, 30대 청년들이 4.3 생존 희생자 어르신을 찾았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 제주를 올바로 알기 위해 4.3 평화공원을 찾았던 일이 4.3 희생자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직접 들으니까요, 너무 좀 슬프고 이분들의 그 아픔을 같이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제주 4.3의 소용돌이를 거치며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70대 노인은 세대가 다른 청년들의 공감이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잠시나마 좀 위안을 좀 달래준다는데 이거 정말 전혀 없는 그런 마음의 치유가 좀 되지 않겠나. 제주 4.3의 전국화와 세계화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요즘 4.3 생존 희생자들과 함께하는 청년 세대들의 공감 활동은 사회적 치유는 물론 4.3 역사의 상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4.3 범국민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여당과 야당 모두 총선 공약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남은 20대 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4.3 특별법 개정안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며 여야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멈추고 적극적인 논의에 나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양도 도항선 운항을 둘러싼 주민 갈등 때문에 도항선이 회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 제주시 한림항을 출발해 비양도로 가려던 도항선이 배녀 10여 명이 포구를 가로막고 해상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1시간가량 대기하다 한림항으로 돌아갔습니다. 비양도에는 최근 도항선 2군데가 취항하면서 양쪽 업체에 주주로 참여한 주민들이 서로 운항을 중단하라며 고소 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